중국의 오늘을 담았습니다. 중국의 내일을 그립니다. KBS 충주라디오 생방송 충청은 지금. 네, 톡톡 정보입니다. 강병현 리포터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정부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아동수당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? 네, 이 아동수당제도는 어린이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고요. 네. 이 아이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정부로부터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. 네, 반가운 소식입니다. 사실 모든 아이들이 다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신청 가능한 아이 연령대 제한이 있다고요? 네, 만 6세 미만 아이가 아동수당 혜택을 볼 수 있고요. 가구당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의 이하일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이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95% 이상이 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. 네. 그래서 꼭 신청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자세한 소득 인정액 기준에 대한 안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유주원 과장에게 들어볼게요. 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. 구체적으로는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,170만 원,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,436만 원 이하이신 가구에서는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. 이 재산 같은 경우에는 부채, 그러니까 아마 예를 들면 집을 빌리시면 대출금 같은 거 있을 텐데요. 그런 것들을 다 뺀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서 재산의 월 1.04%를 곱해서 이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주의하실 사항들이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요. 맞벌이 공제라든지 다자녀 공제, 그다음에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가 있고요. 이 맞벌이 공제는 부부 합산 소득에서 25%를 공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. 그리고 다자녀 공제는 아동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 둘째 자녀부터 1인당 월 65만 원씩 공제해 주는 거고요. 기본재산 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주거비라든지 생계비를 좀 고려해서 예를 들면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에서 1억 3,500만 원, 그리고 일반 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, 그리고 이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7,250만 원을 떼고 산정하게 됩니다. 네, 이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 네, 아빠와 엄마가 있고 아이 2명이 있는 4인 가구 톡톡이네로 예를 들어볼게요. 네. 네, 일단 남편 소득이 월 200만 원이고 아내 소득이 월 600만 원이다. 그러면 순수 소득만 따져봤을 때 톡톡이네 소득은 800만 원이죠. 네, 여기서 맞벌이 공제로 800만 원의 25%인 200만 원을 공제받고요. 아이가 2명이기 때문에 둘째 자녀부터 다자녀 공제를 받게 될 텐데 네. 그럼 65만 원을 또 공제받게 됩니다. 그럼 800만 원에서 265만 원을 뺀 금액 535만 원을 소득으로 인정받겠죠. 네, 그러니까 소득으로만 따졌을 때 벌써 265만 원을 공제받네요. 네, 맞아요. 여기에 톡톡인의 재산 수준도 반영이 돼야죠? 네, 만약 군 지역에 공시지가 2억 원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저축이 1억 원이 있다. 그리고 주택담보로 5천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. 네. 그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공시지가 2억 원 주택에 저축 1억 원을 더하고요. 그럼 3억이 되죠. 네. 여기에 부채 5천만 원과 군 지역의 기본재산 공제인 7,250만 원을 빼면 1억 7,750만 원이 됩니다. 네. 여기에 소득 환산율을 곱하면 178만 2,100원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되는데요. 네. 따라서 공제받은 후 소득 535만 원과 조금 전에 계산해 봤죠. 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 178만 2,100원을 더해서 713만 2,100원이 됩니다. 100만 원이 네. 됩니다. 네, 이때 톡톡인의 소득 인정액은 4인 가족 기준인 1,436만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저 숫자 약해서요. 이렇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기에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게 좀 사실이네요. 네, 그래서 아동수당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간이 계산기가 있거든요. 이렇게 저처럼 어렵게 계산하지 마시고요. 이거 활용하시면 번거로움 없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이 아동수당은 양육수당이나 기초생활수급 등 다른 복지급여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에도 신청은 필수인데요. 이어서 아동수당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. 이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. 주의하실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시게 되는 경우에 신청하시는 분이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. 아울러서 이 신청서 양식을 보시면 부부 모두의 이 동의 서명이 필요합니다. 때문에 저희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보면 신청서 양식을 그래서 이미 띄워놨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을 다운받아서 미리 작성해서 가시면 아마 두 번 걸음 안 하시고
하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.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청 같은 경우에는 부부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. 일단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게 되면 탈락하신 분들보다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역진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.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액해서 5만 원을 지급해드리게 됩니다. 전국적으로는 한 1,300가구 0.06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아동수당 사전 신청 기간인데요. 지금 만 0세부터 1세 아동의 사전 신청은 지난 25일 마감됐고요. 네. 만 2세부터 3세까지는 오는 30일까지, 만 4세부터 5세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인데요. 이 모든 연령대는 오는 7월 6일부터 신청 가능하고요. 혜택은 9월부터 최대 7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.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얻었는데요. 들어봅니다. 특히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신다든지 해서 아마 소득이 감소한 경우가 있었을 텐데요. 일단 처음에 신청하셨을 때 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신청하셔서 탈락했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감소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 감안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시면 감소된 소득 부분이 반영이 돼서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또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에서 혹시 아동수당을 받게 되면 나의 세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. 일단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이 아동수당을 통해서 저희가 수집된 정보는 아동수당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. 네, 아동수당 오는 7월 6일부터 신청하시면 되고요. 올해 첫 수당 지급 어린 9월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올해 9월은 추석 연휴와 맞물려서 21일로 앞당겨졌다고 하니까요. 이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강병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